31번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종일기는 조선 후기 평안도 가산과 곽산 일대에서 일어난 이 사건. 자, 우군칙이 나오고 이희저, 김창시, 홍총각 등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그 뭐 부호라든지 큰 상인들까지 있다. 바로 서북 지역민, 평안도 지역민들에 대한 차별 대우에 반발해 일어난 바로 홍경래의 난이 되겠습니다. 세도 정치기 순조 때 그러한 배경 속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자, 주된 원인이 서북 지역민 차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 세도 정치기 수탈. 이제 이 수탈은 보통 이제 그 삼정의 문란하고 관련돼 있죠. 세 가지 세금 행정, 전정, 군정, 항고. 그리고 이 지역 차별이라는 것은 서북 지역민 차별. 그래서 이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부호 대상까지도 여기에 차별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가 청해 군대에서 진압이 되었다. 자, 이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이 전부 청해 출동에 의해서 진압이 됐고요. 선해청과 일본 공사관을 주도하였다. 자, 이거는 이제 이모군란과 관련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 선해청을 왜 습격을 했냐면 당시 그 이제 이모군란의 그 차별에 이제 반대했는데 이 급여를 주는 데가 이제 그 선해청이에요. 원래 이제 대동법과 관련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모든 세금 국가 재정 지출 이걸 감당하기 때문에 여기를 공격을 했고 일본 공사관도 역시 별기군 신식군대에 대한 어떤 그러한 또 일본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것이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몰락 양반 출신인 유계춘이 주도했다. 자, 이것은 진주 밀란이죠. 임술 농민봉기 철동 때 있었던 최대의 농민봉기인 진주 밀란과 관련되어 있고요. 남점과 북점, 전라도 지역과 충청도 지역의 그러한 동학군이 연합하여 조직적으로 생겼다. 바로 동학 농민운동이죠. 동학 농민운동 중에서 이제 1차 봉기 때는 남적 중심이었는데 2차 봉기 항일 구국투쟁으로 나갈 때는 같이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32번 가 인물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료는 고정해주기로 권력을 장애한 사람은 바로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의 개혁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이제 펼쳐서 두 차례 양요가 있었죠. 예. 자, 그 다음에 대내적으로는 이제 어떠한 개혁 정책을 했느냐?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이죠. 예. 자,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비변사 원래 군무 기능만 해야 되는데 정치 기능도 같이 했어요. 예. 의정부 관리를 다 빼놔버렸죠. 그래서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가 정무 업무를 삼군부가 군무 업무를 이제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복궁을 중건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많은 조금 그 불만도 많았죠. 예. 뭐 당백전, 원납전, 뭐 강제 노역, 뭐 이런 것 등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생 안정과 관련돼서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왕권 강화와 이제 민생 안정을 이제 동시에 도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서원 철폐가 있습니다. 당쟁의 온상이며 지역민들을 수탈하는 이 서원을 47개 빼놓고는 모두 다 폐지해 버렸고요. 자,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을 해결했는데, 자, 전정에 대해서는 양전 사업을 통해서 은닉된 토지, 은결을 색출해내서 세금을 부과하고요. 군정에 대해서는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제. 그 다음에 환곡의 문제는 이제 지역민들의 공동 출자에 운영이 되는 사창제로 바꿨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속대전을 편찬하여 통치체제를 정비했다. 정답은 바로 1번인데 통치체제 정비하기 위해서 속대전이 아니라 대전 획통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육전조례 이 두 가지를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법정과 관련돼서.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속대전은 이제 영조 때 이제 그
경국대전에 어떤 개편을 한 것이죠. 자, 나머지 맞죠? 국가재정 확충을 위해서 양반에도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제, 상군부, 예, 비변사를 폐지하고 군무, 예, 그 다음에 경복궁 중건, 그 다음에 사창제 실시, 황곡의 폐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법전이 경국대전, 그 다음에 속대전, 그 다음에 이제 정조 때 대전 통편이라는 게 있었고, 최후의 개편이 바로 흥선대원군에 의한 대전회통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33번. 가나 인물의 할당으로 오른 것은 나는 박지원의 손자인, 그건 박씨겠네요. 임술련에 농민봉기가 냈을 때 안핵사로 파견되어 진주 밀란에 그래서 삼정 이정청 설치를 건의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통상계하론자 박교수가 되겠고요. 을사 늑약이 식탄 소신들은 나는 을사 의적을 처벌하는 상소를 올리고 전라도 태일에서 의병을 일으켰으나 체포되어 쓰시마섬으로 끌려갔다. 위정척사의 상징적 인물 바로 최익현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는 이제 통상계하론자와 이거에 반대가 되는 위정척사에 대해서 이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뭐 그의 생애도 묻기도 하지만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박교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진주밀란의 알사 삼정 이정청 설치 건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통상 계하론자이지만 신미 양요 때는 미국의 그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제너럴 셔모노 사건 때 평양도 관찰사로서 이 만행을 부리는 제너럴 셔모노를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진주 밀란 안핵사, 그 다음에 제너럴 셔모노 당시 이제 평안도 감찰사,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통상 계하론자로서 나중에 이제 계합파의 인물들의 어떤 지주가 되는 것이죠. 정신적 지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박규수와 자, 보다 조금 이제 뒤이어서 이제 오경석 역관이라든지 유홍기라고 해서 유대치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김옥균 등 이러한 계합파 인물 청년들을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동강으로 침입한 제너럴 셔먼을 불태웠다. 이게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북하기를 저술하여 청해 문물 수용을 주장했다. 이건 뭐 박제가죠. 예. 중상적 실학자. 자,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를 주식하여 친일 부호를 처단하고 이러한 활동을 한 사람은 박상진이 되겠죠. 1910년대 비밀결사 형식의 항일 조직. 예. 그 다음에 조선 책략 유포에 반발하여 영영만이소를 주도했다. 이거는 이제 이만손이라는 사람이죠. 예. 그 다음에 통상 개국론을 통해 문호 개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게 바로 통상 계열론자예요. 이거는 맞지만 최익현은 위정척사죠. 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최익현은 이제 다음과 같이 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흥선대원군 하야를 여러 차례 비판하는 상소를 자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화도 초약 체결 당시에 지부복골 그 척화의 상소를 올리게 되죠. 즉 외양일체론을 주장하면서 도끼를 가져가지고 내 목을 자르라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그래서 개항 반대 산소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을사의병을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주도했던 그러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호 개봉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34번.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일본국 정부의 특별 조건 대신 육군 중장 어쩌고저쩌고 구로타와 이노우에 가로 어쩌고 신원. 자, 여기 보면 제1관은 조선은 자주국가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제7관에 연해안에 어쩌고 해서 해안을 측량한다. 연안 측량권. 그렇다면 이것은 강화도 조약이 되겠죠. 예. 10관에는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치외법권 영사재판권이 있을 것입니다. 자, 핵심이 되는 것은 이제 부산과
두 곳에 어떤 계양지를 여는 뭐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고요. 나중에 그 두 곳은 각각 원산과 인천이 되었죠. 부산은 뭐 바로 개항을 했고 있었으니까 원래부터 1880년, 1883년 나중에 이제 개항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보세요. 갑신정변이 원인이 되어 체결이 되었다. 갑신정변이 원인이 되어 체결이 된 것은 일본과는 한성조약이라 가지고 당시 이제 피해를 또 봤다는 거죠.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을 내놔라. 뭐 이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 조약 체결에 반대 민영안이 자결했다. 이거는 이제 을사 조약이 되겠죠.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을사 조약. 천주교 포교를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거는 조불 프랑스와 이제 개항을 하게 되는 조불 수호 통상 조약에 담겨져 있습니다. 좀 다른 서구 열강에 비해서는 좀 늦은 편이고 외국에 대한 최애국 대우를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35번. 가나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김기수고 시기는 자 이렇게 되는데 강화도 조약 직후 1876년 이제 1월에 체결이 됐었죠. 직후 보낸 것이 바로 수신사가 됩니다. 1차 수신사가 되겠죠. 자, 나는 김윤식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거는 이제 그 영선사가 되겠죠. 청으로 보내는 예. 가서 이제 그 기기창 그러니까 저기 그 천진의 무기 공장을 견학하고 이제 조기 기급을 해서 기기창을 설치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일본에 또 하나 보낸 게 있죠. 통리기원을 설치한 다음에 조사 시찰단을 영선사 보내기 조금 앞서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이제 그 보빙사를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 이후인 1883년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파견이 됐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국빈 대접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통신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개항 이후에 보낸 이 수신사는 오히려 우리가 가서 배워 갖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1607년에서 1811년까지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암행어사의 형태로 비밀리 파견이 된 것은 조사 시찰단이 됩니다. 워낙 그 일본에 대한 감정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몰래 보냈고요. 조미소 통상조약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조미소 통상조약의 체결을 파견된 것은 보빙사가 되겠고, 무기 공장인 기기창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여기 보면은 이제 천진에 있는 무기 공장을 견습하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우리도 그런 걸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기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유다.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것은 1897년 10월 이후죠. 둘 다 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다음 가상일기가 쓰인 이후에 사실로 오른 것은 드디어 내일 우정총국에서 개국 축하회 열린다. 이게 바로 갑신정변하고 관련이 있죠. 이 개국 축하회를 이용해서 급진계파가 정변을 일으켰는데 1884년 음력 12월이죠. 자, 그러면은 갑신정변 1884년 12월 이후의 것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걸 찾아야 되겠죠. 자,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자, 이거는 1898년에 종로에서 처음으로 만민공동회를 개최했죠. 독립협회가 창설된 것은 1896년이지만 만민공동회는 1898년에 이제 시작했고요. 서울과 인천을 철도하는 연결하는 철도 경인선이죠. 최초의 철도 이게 1899년에 개통이 되었고, 함경도 덕원 주민들에서 원산학사가 시작됐다. 최초의 근대식 학교 이게 1883년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황실이 자본을 투자한 한성전기회사 1898년이 됩니다.
황실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대한제국 이후 1897년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초의 서양식 극장이 원각석에서 은세계가 공연이 되었다. 1908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경고, 부인, 동포라. 자, 우리가 여자의 몸으로 규문의 처하와 삼종지에 간섭할 사무가 없사오니 나라 위한 마음과 백성들의 어찌 남녀가 다르리요. 듣사오니 국채를 갚으려고 그렇다면 이것은 국채보상운동이 되겠습니다. 일본에게 진 빚 1300만원을 갚자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남자들은 금연, 금주, 여자들은 뭐 귀걸이 뭐 이런 거 폐물들은 팔기도 했고요. 등등등등. 자, 그러면은 국제보상운동 자주 출시되죠. 자, 시작은 대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대구에서 광문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김광재, 서상돈 이 경영진들이 이제 처음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국으로 이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 조직체로서 국채보상 기성회가 설립이 되었고요. 자, 이를 후원하는 것이 바로 여러 언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한매일신보의 운영진 중 한 사람인 양기탁이 여기에 간사가 돼서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 외 여러 언론들도 다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대구에서 광문사 서상돈 김광재 발의로 본격화되었다는 거.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근의회 주도로 전개되었다. 자, 근의회는 이제 여성 단체죠. 이건 신간회랑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단체입니다. 똑같은 해인 1927년에 창설이 돼서 1931년까지 존속했고요. 여성운동을 주도했고요. 평양에서 시작이 되어 전국으로 확산이 된 것은 국제보상과 아주 유사한 것처럼 보이게 선지로 자주 출제가 되는 일제시대인 바로 물산장려 운동이 되겠습니다. 1920년대죠. 조선사람 조선권 이것도 역시 물산장려운동 국산품 애용운동이고 국제보상은 나라 뺏을 갚자는 것이죠. 러시아의 저령도화 조처를 요구시켰다. 자, 이것은 독립협회의 그러한 이권수운동이고 자, 그래서 저령도 조처를 이제 요구를 저지시켰습니다. 독립협회가. 자,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다음 38번 가기교에서 추진한 계획으로 오른 것은 자,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후, 자, 이게 이제 1894년 갑오년 7월에, 양력 7월에, 당시 이제 동학농민운동을 이제 진압하러 청군이 요청이 돼서 파병되자 일본군도 텐전조약에서 출동이 되었고, 전주화약을 통해서 정부의 청일 양국군의 철수를 요구했는데, 청나라는 철수를 했는데, 일본군은 이를 거부하고, 경복궁을 점령하고 민씨정권을 뒤집은 다음에 개화파 인물들을 내세워서 바로 갑오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원군을 섭정을 했는데 이때 갑오개혁을 추진한 기구가 바로 군국기무처라는 초법적 기구가 되겠고 당시 영의정의 김웅중이 청제를 견입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1차 갑오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차 갑오개혁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있어서 대변동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은 기존에는 뭐 그 왕실들이 막 정치에도 참여하고 그랬죠. 그래서 딱 이것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일반 정무는 의정부에서, 그 다음에 왕실 업무는 국내부에서 담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육조를 8아문으로 이제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제를 폐지했죠. 이거 가장 쇼킹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제도, 여기서 이제 신분제 폐지 있죠. 공사노비법, 이런 거 다 폐지하고, 공건적 악습, 이런 거, 뭐, 여자의 어떤 재가 문제 허용한다든지, 뭐 조언을 뭐 금지한다든지, 연좌제를 금지하든지, 뭐 이런 것 등을 제거를 했습니다.
자, 경제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조세를 은납하 은으로 이제 내게 했고요. 은본이 은납하라는 건 좀 이상하네요. 은본이 제도, 은본이 화폐 제도. 그 다음에 화폐, 도량형 이런 같은 걸 이제 통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을 어디서 이제 일원화시키는데 재정 인원화 창구는 바로 아문 중에서 탁지 아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답은 이제 1차 가보게 되니까 바로 5번 공사노비법을 혁파하고 신문제를 폐지하고 과부의 재가 등을 허용하는 등 봉건정학성을 폐지했다. 자, 나머지 보겠죠. 건양이란 연호를 제정했다. 이거는 이제 을미개혁이 되겠고요. 3차 개혁에 해당하죠.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별기군 창설은 이제 이거는 더 훨씬 전이죠. 1881년에 통립기무화문을 이제 설치한 다음에 이제 별기군 뭐 조사시찰단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양전 사업을 실시할 지계를 발표했다. 이건 대한제국 이후죠. 대한제국의 양전 사업 이제 양지함을 1898년에 세워서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근대적인 토지 문건인 지계를 발급하기 위해서 지계함을 1901년에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자, 행정구역을 8도에서 23도로 개편했다. 이거는 이제 2차 가보 개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차 가보 개혁은 이러한 지방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사법제도, 교육제도 이런 쪽에 이제 개혁이 있었습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또 문제가 나오면 정리하도록 하고요. 일단 1차 가보 개혁 내용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39번 다음 수행평가의 보고서 제목으로 적절한 거. 자, 식민사회 극복의 노력. 자, 여기 보면 타율성과 정체성, 당파성을 간주한 식민사회 극복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는 이제 뭐 다음 같은 사람들이 나왔죠. 이제 민족주의 사학자, 그 다음에 사회경제 사학자, 그 다음에 실정주의 사학이 있겠는데, 민족주의 사학으로 유명한 사람은 박은식과 신채호가 있는데, 박은식은 국혼을 강조했고 신채호는 난가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의 뒤를 잇는 비타입적 민족주의자 세 사람이 있죠. 정인보, 안재홍, 문일평. 이들은 이제 조선학 운동, 실학의 고전을 정리하는 조선학 운동을 추진했고요. 조선 5000년 조선의 안재홍은 이제 신 민족주의 사관, 그 다음에 문일평은 조선 마음심, 이런 것 등이 유명하고요. 사회 경제 상황은 이제 백나문이 있죠. 마르크스의 유물론을 이용해서 역사를 투영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조선 사회 경제사 또는 조선 봉건 경제사 등에서 일제의 정체성론을 비판했습니다. 세계사적 보편성을 내놓으면서 실증주의는 이제 두 개의 이병도 랑케의 그런 사관의 영향을 받아서 진단학회라는 그런 학회를 세웠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자, 그러면 뭐 신채호 하고 여기 뭐 백남원 등이 나오겠죠. 신채호가 저술한 거 조선 상고사. 여기서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강조했고요. 조선사 연구초에서는 묘총의 서경천동을 2000년대 제1대 사건으로, 그다음에 박은식은 이제 한국 통사 앞을 통자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 피해 역사. 그다음에 백남은은 조선 사회경제사, 조선 봉건 사회경제사, 사회경제라는 말이 꼭 들어갑니다. 자, 나머지 그렇죠. 이종희의 동사는 이건 이제 실학 국학운동 관련돼 있죠. 고구려 우리의 역사에 보면 만주까지 넓혔고요. 조선사 편수의 조선사는 자, 이거는 식민사관을 이제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조선사를 펼쳐가는 것이지,
오히려 이제 조선사 편수의 조선사를 통해서 뭐 약간 뭐 객관적인 어떤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한다지만 우리 민족을 어떤 이러한 타율성, 정체성으로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식민사가 유포하는 거에 오히려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느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40번 밑줄 그은 의병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자, 이 유물은 유인석 충북 제천 유인석 하면은 이제 바로 을미의병과 관련돼 있죠. 1895년 을미사변에서 아간파천 직전까지 이제 있었는데 바로 민비가 시해당하는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중에서 유교적으로 거부감이 아주 심한 머리 자르는 것, 단발령이 원인이 되었죠. 예. 그래서 이 운동은 위정척사 운동의 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반 유생들이 주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죠. 단발령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자, 나머지 유형 보도록 하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그 을사의병 1905년, 그 다음에 정미의병 군대 해상과 관련되어 있는 1907년. 자, 이때는 이제 각각 활약하는 사람이 을사의병 같은 경우에는 충남 홍성 쪽에 민종식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아까 선지에도 나왔지만 최익현 전북 태인 쪽에서, 그 다음에 평민 출신, 이 사람들은 이제 관료, 양반 관료 출신이고 평민 출신 의병장, 경북 해안가 쪽에 신돌석. 그 다음에 정미의병은 해산된 군인 들어오고 이제 13도 창의군이 유명한데, 이 13도 창의군에서 주인공은 이인영이고 군사장 허위. 이 사람은 날랐죠. 허위가 끌고 나갔다가 결국 성공하지 못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을미의병에서 이제 유인석하고 충북 제천에서, 그 다음에 춘천에서 이소음, 요 두 사람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나머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자, 나머지 보면은 자, 해산 군인 합류, 이거는 이제 정미의병이 되겠죠. 단순한 이례적인 운동이 아니라 이건 조직적인 군사 항쟁이고요. 자, 요때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승리의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이거는 의병 같은 게 아니라 정식적인 독립군 활동이죠. 여기서는 이제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주된 역할을 했고, 뭐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등 여러 독립군들이 연합해서 봉오동 전투에서 활약을 했고 청산리 전투까지 이어졌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한 것은 1910년대 비밀결사 항해 조직인 임병찬이 이끄는 독립의금부가 대한제국을 재건하는 복벽주의를 내세웠죠. 임병찬, 최익현의 제자죠. 네, 그래서 그래서 정답은 이제 이게 자주 제가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이 의병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왔습니다.